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 그것도 7년이나 계속된 불륜이었습니다. 주인공인 김영희 씨는 올해 52살입니다. 22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30년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 기르고 남편이 사업을 할 때도 묵묵히 뒷바라지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30년 동안 그 사람만 믿고 살았는데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실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졌을 때의 그 허탈함, 여러분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고발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배신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과정,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교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영희 씨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30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언젠가 마주할 수도 있는 현실일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영희 씨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큰 다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부부였으니까요. 남편 박민수 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죠. 우리 부부는 정말 평범했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는 그런 부부였죠. 영희 씨는 그렇게 회상합니다. 하지만 평범함 속에 숨겨진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1990년 22살의 김영희와 24살의 박민수가 처음 만났던 건 대학 동아리에서였습니다. 민수는 경영학과 3학년, 영희는 국문학과 2학년이었죠.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할 정도로 강렬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로맨틱했어요. 매일 편지를 주고받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죠.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아껴줬는지 몰라요. 영희 씨의 얼굴에 잠깐이나마 행복했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1992년 가을,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혼 시절 둘은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다니며 경험을 쌓았고 영희는 아이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되었죠.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3년 후에는 딸까지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영희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한 건 결혼 10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지만 영희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지원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와도 투정하지 않았고 접대가 많아져도 이해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생활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아파트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여유롭게 될 수 있었죠. 민수는 늘 당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런 남편이 고마웠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20년, 25년이 흘러도 두 사람은 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그렇듯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이 바쁜 사업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와도 술자리가 많아져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믿었던 거죠. 2022년 5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민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넥타이를 매고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 소파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깜빡하고 두고 간 것이었죠. 어머, 휴대폰을 두고 가네. 영희는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려고 집 전화를 들었지만
이미 회사에 도착했을 시간이라 생각해 저녁에 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경 민수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요. 영희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업상 연락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알림음이 계속 울리니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급한 일은 아닐까? 영희는 고민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었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했거든요. 하지만 이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도 메시지 알림은 계속 울렸습니다. 영희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화면을 켜자 여러 개의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 영희는 그 이름을 기억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의 직원 중에 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거래처 직원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희는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영희의 3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영희의 손이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함이 열리고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처음 몇 줄을 읽는 순간 영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요. 당신 품에 안겨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나도 그래.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할까요? 조금만 기다려줘. 곧 정리할게. 영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정말 자신의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보았습니다. 1달 전, 2달 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며 확인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가 단순히 며칠 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화 기록을 계속 확인해보니 2015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7년이나 되었다는 뜻이었죠. 영희는 소파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7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메시지 내용들이었습니다. 생활비 부족하면 언제든 말해. 통장에 용돈 넣어뒀어. 아파트 관리비 내일 처리해 줄게.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는 메시지 내용 중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37살 생일 축하해라는 민수의 메시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결혼 23년 차에 시작된 불륜이었던 셈이죠. 당신 와이프는 모르죠? 절대 모를 거야. 그 사람은 너무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몰라. 이런 대화까지 있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바보였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잦은 출장, 술자리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민수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민수가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왔어. 휴대폰 가져왔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영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받아들고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표시가 있었거든요. 당신, 내 휴대폰 봤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 없는 영희였거든요. 봤어요. 수진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영희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해서 자신도 놀랄 정도였죠. 민수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거래처 직원이야. 업무상 연락하는 사람이고 7년 동안 업무상 연락을 하면서 사랑해, 보고 싶어라는 말을 주고받나요? 영희는 메시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영희는 남편이 변명이라도 해주기를, 아니면 오해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미안해. 결국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짧은 두 글자가 영희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정말로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군요. 그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7년 동안이나 속였다는 거죠. 37살짜리 여자와. 어떻게 알았어? 메시지 다 봤어요.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다면서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죠. 왜? 영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30년 동안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실수였다고, 우연히 시작된 일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계속된 관계를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이후 영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디 있었는지 궁금했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하며 살았을까? 30년 동안 왜 이런 걸 모르고 살았을까? 정말로 나는 그렇게 바보 같은 여자였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있으면 7년 동안 다른 여자와 함께했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어떤 말을 했을까? 그런 상상들이 영희를 괴롭혔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멍하니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해왔던 일들인데 손에 익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생각되었거든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만 바보였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아이들이지만 부모의 문제를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전화할 때마다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그 이후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고 영희에게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영희에게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지금 와서 잘해주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년 동안 내가 뭘 믿고 살았던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마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웃을 때, 자신을 안아줄 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진짜였을까 의심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자주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매력 없는 여자였나? 15살이나 어린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길 만큼 나는 늙어버린 걸까?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야기를 털어놓은 사람은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 은정이었습니다. 은정은 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라면서도 화를 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7년이나 바람을 피워 용서하면 안 돼. 하지만 영희의 어머니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참고 살아라.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영희는 아이들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딸은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이혼해야 한다는 쪽과 그래도 30년 살았는데 참아라는 쪽이었죠. 영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영희는 상담센터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전문 상담사는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민수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 여자와는 완전히 끝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속였던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희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지?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영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아내로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52세,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인생만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영희가 민수에게 말했을 때 민수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정말 생각 많이 해봤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겠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영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법적 절차들, 평생 몰랐던 일들이었죠. 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자신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이 성립된 날, 영희는 예상과 달리 시원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2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죠. 아이들은 영희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좋아요. 친구들도 잘한 결정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영희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영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 전공했던 국문학을 살려서 글쓰기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능력으로 살아볼 거예요.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영희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빠듯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거짓말 속에서 살았던 때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영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물론 3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인생만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요가 클래스에 다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서로 위로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나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30년 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영희는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소중한 건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배우자를 믿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의존하지는 마세요. 언제든 홀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해두세요. 배신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영희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5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기억하세요. 용서할 것인지,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편견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30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영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분명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